여러분, 우리나라 아파트들 마치 감옥 같다고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TV, 소파, 에어컨, 이 평수랑 구조는 제각각인데 마치 공식인 것처럼 전 국민이 이런 거실에 살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하고 식상하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남들이 다 하니까, 시공사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젠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집에 내 개성을 담고 심지어 10평은 더 넓어 보이게 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실하면 딱 떠오르는 물건이 있죠. 없는 집을 찾아보기 힘든 TV입니다. TV가 집 크기랑 무슨 상관이냐? 제일 상관 있어요. TV 배치 하나로 집 크기가 완전 달라 보이거든요. 간혹 벽에 구멍 뚫기 싫어서 TV장 놓으시는 분들 있죠. 이건 40평대 이상에서만 하셔야 돼요. 이 TV장 놓으면요, 넓은 집도 좁아 보이거든요. 그냥 거실에 TV 놓으실 거면은 반매립하거나 벽걸이로 하세요. 벽걸이로 하실 때는 직접 하시기는 힘들 거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10만 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반매립이나 벽걸이는 전셋집에서는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럴 때 꿀템이 하나 있습니다. 스탠바이미 같은 이 이동형 TV를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특히 최근에 출시된 이 LG 스탠바이미 2 맥스를 추천드려요. 다들 좋은 건 아시죠? 가격이 문제지. 무선이라 집 어디서든 TV를 볼 수 있으니까 삶의 질이 확 바뀝니다. 그리고 모니터만 별도로 이렇게 탈거해서 액자처럼 쓸 수도 있어요. 거실에서도 보고 방에서도 보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즘 거실에 TV를 안 놓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동형 TV를 방에서 요즘 많이 보시는데 이 공간이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슬라이딩 도어로 바꿔주면 공간도 넓어지고 거실이랑 안방을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실링팬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에어컨만큼 꼭 필요한 제품이 이 실링팬인데요. 근데 이 실링팬도 아무거나 갖다 설치하면 천장이 낮아져서 집이 좁아 보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에어라트론이 가장 인기가 많죠. 이게 가격은 비싼데 품질이 좋으니까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좁은 집에 이걸 설치하면 큰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품 높이가 30cm 정도 되거든요. 이걸 층고가 낮거나 좁은 집에 설치하면 공간이 확 답답해져요. 그래서 에어라트론은 최소 30평 이상 집에서 추천드리고요. 층고는 2.4m 이상 집에만 적합합니다. 그럼 좁은 집에는 어떤 제품을 설치해야 되냐? 바로 루시에어인데요. 가격은 에어라트론의 반값 정도고 제품 높이가 19cm 정도밖에 안 돼서 좁은 집에서 진짜 잘 어울려요. 인테리어는 무조건 비싼 제품으로만 도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알맞는 제품을 찾아내는 게 실력입니다. 세 번째는 가구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집 중에서 어떤 집이 더 넓어 보이세요? 아마 B집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유는 바로 우리 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뇌는 어떤 사물이 많이 보일수록 더 넓어 보이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 같은 크기의 공간이라도 이 테이블이나 소파의 높이가 낮아서 마루를 다 가리고 있다면 우리의 뇌는 집이 좁아 보인다고 인식하게 돼요. 반대로 가구가 높아서 마루가 훤히 다 보이면 훨씬 더 넓어 보이게 착각하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뇌를 속이는 거죠. 근데 가구가 높아지면 청소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가구 밑이 뚫려 있으면 먼지 엄청 쌓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 시대죠? 노청 시대잖아요. 가구 하부 높이가 10cm 이상만 돼도 노청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 집을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잖아요. 또 이건 지금 바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소파를 벽에서 10cm만 한번 띄워보세요. 공간을 넓게 쓰려면 바짝 붙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정반대거든요. 공간이 넓어 보이려면 꽉 막힌 구조보다는 빛과 공기가 흐르도록 배치해야 돼요. 소파를 벽에서 10cm 정도만 띄워줘도 뒤로 공간이 생기니까 답답한 느낌이 훨씬 해소되거든요. 지금 당장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번째는 거실에 이런 화분 놓는 순간 바로 집이 좁아 보입니다. 요즘 플랜테리어 많이 하잖아요. 심신 안정에도 좋고 공기 정화에도 좋고. 근데 이런 식물을 거실에 둘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식물도 너무 과하면 집을 좁아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특히 키가 큰 식물들은 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높이가 이렇게 150cm 이상이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벽면까지 가려버리니까 집이 더 좁아 보일 수 있어요. 또 예로부터 풍수지리학에서는 식물이 집주인보다 키가 크면 집안의 기운을 누른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실에서 식물을 꼭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분은 최대한 코너 쪽으로 두고 테이블이나 선반에 작은 화분을 기피해주면 플랜테리어 끝입니다. 근데 내가 관리할 자신이 없다. 그럼 요즘 인테리어용으로 조화도 진짜 잘 나오거든요. 인테리어를 잘 하려면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거울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즐겨봤던 베르사유의 장미 만화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베르사유의 궁전이 나오죠. 이게 프랑스에서도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이기도 한데 그 궁전 안에서도 이 거울의 방이라는 곳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17세기부터 건축가들은 거울이 주는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이 궁전을 건축했던 프랑스의 건축 거장도 거울은 단순히 화려함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간을 무한히 확장시켜주는 장치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거울은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집일수록 거울을 잘 활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건축에서도 이 거울이 많이 활용되는데요. 저희 카페도 현장에서 많이 보여드렸었죠. 거울은 단순히 사물을 비추는 게 아니라 제2의 창문이라고 할 만큼 공간에 확장감을 부여해줘요. 좁은 거실에 이렇게 전신 거울을 배치하면 공간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즘 트렌드 중 하나가 거실에 TV 대신 책장을 많이 두거든요. 자녀의 독서 습관을 키우고 집의 무드를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데요.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좁은 거실에 책장을 아무렇게나 배치하면 정말 되돌릴 수가 없게 돼요. 책 많이 넣는다고 이렇게 투박한 책장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벽이 꽉 막혀서 답답해 보이거든요. 거실에 책장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런 시스템 선반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건 비초의 시스템인데요. 뒷벽이 그대로 노출되니까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슬림하고 고급스러운 철제 디자인이 돋보이는 선반이에요. 책을 여러 권 올려놔도 이 책 자체가 디자인이 되는 마법을 볼 수도 있습니다. 미니멀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오로 제품도 강추드려요. 전부 철제로 제작이 돼서 내구성도 좋고 선반, 캐비넷, 타공판 같이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간접 조명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인데요. 이 집 보면 뭔가 답답해 보이죠. 바로 이 투박한 테이블 하나가 집 전체를 꽉 막혀 보이게 하는 건데요. 이 테이블 하나만 없어지면 공간이 훨씬 더 쾌적해 보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동선이거든요. 정강이 몇 번 박아본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거실도 좁은데 이런 투박한 테이블이 있으면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위험하잖아요. 근데 테이블을 없애자니 저녁에 간식이나 치킨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는 거 포기 못하죠. 이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유리 테이블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닥이 많이 보여야 공간이 넓어 보이는데요. 이런 유리 테이블을 거실에 두게 되면 공간이 확 살아나고 고급스러워 보이죠. 근데 이것마저도 답답하다? 그러면 사이드 테이블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컵이나 간단한 간식 정도는 올려둘 수 있고 독서까지 가능하니까 공간도 최대한 살리면서 실용성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바닥재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마루를 되게 많이 시공했었는데요. 마루의 폭이 좁고 패턴이 많으면 시야가 분산돼서 공간이 훨씬 더 좁아 보이게 되거든요. 특히 작은 평수에서는 바닥재 선택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게 이 바닥인데 이걸 잘못하면 집 전체가 아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바닥재를 선택해야 될까요? 일단 무조건 폭이 넓은 마루를 선택하세요. 저는 구정마루의 마블러스재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게 사이즈가 타일이랑 동일한 600에 600이라 분절되는 부분이 없이 일체감 있어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극대화돼요. 그리고 컬러가 되게 다양한데 제 원픽은 이 모로칸 크림 색상입니다. 어떤 톤이랑도 잘 어울리고 매치가 편해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 광폭 타일형 마루, 이거하고 후회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이랑 이어지는 게 뭐죠? 벽이랑 천장이잖아요. 이 벽과 천장에서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집도 그럴 수 있는데 벽과 천장의 색이 다른 집들이 있거든요. 천정은 무조건 화이트로 해야 깔끔하다. 근데 벽은 화이트로 하면 촌스러우니까 다른 색으로 했다. 그럼 이 경계면이 부각돼서 집이 더 작아 보이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벽과 천정을 통일시켜줘야 공간감이 살아나면서 집이 넓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몰딩인데요. 제가 이건 매 영상마다 강조해도 진짜 부족합니다. 몰딩은 이제 보내주시는 게 맞아요. 일단 집에 몰딩이 있으면 공간이 분절돼 보이고 집도 좁아 보여요. 기껏 벽이랑 천장을 통일했는데 이 몰딩 하나로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몰딩과 세트는 걸레바지죠. 이것도 그냥 보내주세요. 청소 편하라고 있는 게 걸레바지인데 걸레바지 위에 쌓인 먼지를 청소해야 되는 이 모순, 이거 맞나요? 그리고 몰딩이 없어지면 공사 비용이 싸지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몰딩은 비용을 낮추는 자재예요. 이 몰딩이 도배 사이에 분절홈을 가려주고 그만큼 작업 난이도도 낮거든요. 반대로 무몰딩을 하려면 전용 몰딩 쓰고 퍼티도 여러 번 해야 돼서 난이도랑 작업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말 그대로 집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팁들 가지고 인테리어에 활용하시면 진짜 우리 집이 최소 5평은 넓어 보일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